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중등학 과정에서 배웠던 통계 파트의 내용들을 한번 쭉 봤는데,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그 확률 변수, 확률 분포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공부를 해볼게.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확률 변수라는 녀석을 배웠어요. 확률 변수. 확률 변수라는 건 뭐냐면 어떤 확률 값을 가지는 값들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죠, 그죠? 지난 시간에 예를 든 걸 생각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도수분포표로 나타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30점 받은 학생이 4명이다, 40점 받은 학생이 뭐 3명이다, 그다음에 50점을 받은 학생이 3명이다, 뭐 이런 도수분포가 있었으면은 이 도수분포를 갖다가 우리가 여기 이제 상대 도수, 확률, 그죠? 확률로 이렇게 표현한 거를 공부를 해봤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해주면은 어떤 10명 학생 중에 어떤 한 명 학생을 뽑았을 때 그 학생의 점수가 30점인 확률이 얼마나 된 거야? 10분의 4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학생의 점수가 40점인 확률이 10분의 3이 되는 거고, 50점이 될 확률이 10분의 3이다. 이렇게 어떤 확률 값들을 가지는 요 변수 값들, 요것들이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런 확률 변수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종류로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어떤 두 가지 종류가 있냐? 첫 번째로는 이산 확률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두 개의 차이가 뭐냐? 말이 보면 이산이란 말과 연속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 이산은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딱딱 끊어서 이제 낼 수 있는 값들, 그런 것들이 이산이라고 그랬고, 연속하다는 얘기는 딱딱 끊을 수 없는 값들이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연속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 자, 연속의 전 세계 사람들의 키를 조사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전 세계 지금 인구가 몇 명이에요? 한 50억 있나? 지금 80억인가요? 예, 한 80억. 지금 인구 얼마지? 전 세계 인구? 몰라요? 그 사회 배우는 사람 전 세계 인구 몇 명이에요? 지금? 70몇 억인가 지금? 예, 한 그 정도 됐답니다. 오, 엄청나게 벌었네 또. 자, 어쨌든 간에 그만큼의 인구에 해당되는 전 세계 사람들의 키를 다 조사했다고 해보자고. 자, 그럼 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측정 단위가 아주 정밀해지면 정밀해질수록 이제 소점 밑으로 계속 이제 센티미터 단위로 했을 때도 소점 밑으로 계속해서 나올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럼 정확하게 키가 똑같은 사람들이 몇 명 있을까를 조사하는 게 되게 힘들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키 같은 걸 조사할 때는 이렇게 어느 정도 계급 구간을 둬가지고 예를 들어서 키가 160 이상, 161 이하, 뭐 161 이상, 162 이하 이런 식으로 이제 1cm 단위로 구간을 쪼개든 아니면 뭐 5cm 단위로 구간을 쪼개든 이런 식으로 구간을 쪼개가지고 이제 조사할 거 아니야, 그죠? 예, 왜냐면 엄밀한 키를 조사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 경우의 확률 변수가 바로 연속 확률 변수가 되겠어요. 예, 구간으로 끊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들, 정확하게 특정 값을 이제 측정 단위의 오차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는 케이스가 되겠지, 그지? 예, 그런 경우에 이제 확률 변수들이 연속 확률 변수가 되는 거고, 이산 확률 변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문제 시험을 봤다고 하자. 그때 맞은 개수를 확률 변수라고 하자 그러면은 10문제 중에 맞은 개수는 뭐 0개,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이렇게 딱 셀 수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거기서 뭐 5.75개 맞췄어 이런 거 없죠.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린 거니까 이렇게 딱딱 셀 수 있는 것들이 뭐다? 이산 확률 변수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이산 확률 변수를 이제 우리가 이산확률 변수에 따르면은 이산확률 변수에 따르는 거기에 해당되는 확률 값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요걸 이제 대응시키는 어떤 함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함수는 뭐야? 정의역과 공역의 이제 대응 관계를 만들어주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 식으로 확률 변수 값과 확률을 이어주는 그 관계를 이어주는 그 함수를 뭐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 아니까 확률 질량 함수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확률 질량 함수. 확률 질량 함수라고 얘기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연속 확률 변수의 경우에는 이 연속된 값들과 또 이제 그 확률 값들을 이어주는 어떤 함수가 있을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확률 밀도 함수라고 얘기를 해준다. 확률 밀도 함수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자, 이거 두 개는 이제 좀 다른 데 있어서 차이가 조금 있어요. 자, 먼저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한번 해볼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예를 들어볼까?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 자,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을 내가 이제 확률 변수에 따른 확률 값들을 대응시키는 표를 만들어 봅시다. 확률 변수 값에 따른 확률을 나타내는 이런 이제 표를 만들어 보면
확률 변수가 30일 때, 그러니까 30점일 때 그때 해당되는 확률은 10분의 4다. 그 다음에 확률 변수가 40일 때 거기에 해당되는 확률은 10분의 3이다. 그 다음에 확률 변수가 50점일 때 거기에 해당되는 확률은 10분의 3이다. 이렇게 확률 변수랑 확률을 연결시키는 이런 대응 관계를 만들어줄 수가 있잖아. 그래. 이게 물론 규칙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하지만 이런 관계, 이런 대응 관계를 일종의 함수로 우리가 취급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런 거를 바로 확률 질량 함수라고 얘기를 해줘요. 알겠어요? 확률 질량 함수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우리가 어떤 x값이, 이 확률 변수 x값이 어떤 xi라는 값을 가질 확률이 pi로 주어질 때 확률 변수 값에 따른 확률을 나타낼 수 있는 이 대응 관계를 뭐라고 한다?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은 이 표 자체가 확률 질량 함수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어요? 네, 확률 변수에 따른 확률 값들을 이제 대응시켜 주는 거죠. 이 표 자체가 뭐다? 확률 질량 함수다. 근데 얘를 다른 식으로 표기해 주면 이런 식으로도 표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요. 예를 들어서 이 표를 갖다가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만들어 주면은 얘는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p x가 30일 확률이 10분의 4고, 그 다음에 p x가 40일 확률, x가 40일 확률이 10분의 3이고, 그 다음에 p x가 50. x가 50일 확률이 10분의 3이다. 이렇게 이제 써줘도 이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확률 질량 함수가 되는 거예요. 얘는 이제 이렇게 각각의 확률들로 표시를 해준 거고, 얘는 이걸 뭉뚱그려가지고 표로 나타낸 거야. 어쨌든 이런 것들이 뭐다? 확률 변수랑 확률을 연결시켜주는 그 대응 관계를 만들어주는 게 확률 질량 함수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는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확률 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표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이 표를 확률 분포표라고 얘기를 해줘요. 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럼 요거에 관련된 내용을 먼저 그 대표 문제 몇 가지로 한번 풀어보면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64페이지 391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네, 대표 문제 64페이지 391번 문제 봅시다. 자, 1357의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4장의 카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4장의 카드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4장의 카드가 여기 1 적혀 있는 카드, 3 적혀 있는 카드, 5 적혀 있는 카드, 9가 아니고 7. 네. 7이 적혀 있는 카드. 이렇게 4장의 카드가 있는데, 자, 우리 이제 어떤 작업을 할 거는 이 4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2장을 뽑을 거예요. 2장을 뽑아서 거기 적힌 숫자의 차이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겁니다. 자, x는 2장을 뽑아서 그 두 숫자에 적힌 적힌 두 숫자의 차이 값을 확률 변수 x라고 주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확률 변수 x로 가능한 값들을 좀 적어보고요. 확률 변수 x로 가능한 값들을 적어보고 그때 그런 값이 나올 확률을 우리가 이제 밑에다가 적어주면은 요게 이제 확률 표가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럼 먼저 확률 변수 x로 가능한 값들을 찾아보자. 예를 들어서 1과 3을 뽑았어. 그럼 차이가 얼마예요? 2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예, 차이가 2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두 숫자의 차이가 2가 되는 케이스가 있고 또 두 숫자의 차이가 예를 들어서 1과 5를 뽑으면 두 숫자의 차이가 4가 되는 케이스도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두 숫자의 차이가 4가 될 수도 있고요. 1과 7을 뽑으면 두 숫자의 차이가 6까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뭐 두 숫자의 차이가 카드가 한 장씩밖에 없기 때문에 두 숫자의 차이가 0이 될 수도 없고 뭐 8이 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 숫자 말고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네. 뭐 차이가 제일 작을 때가 이고 차이가 제일 클 때가 6이기 때문에 확률 변수 x로 가능한 값은 이렇게 세 개의 값이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표 밑에 있는 확률들을 내가 계산을 해볼 건데, 자, 차이가 2가 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차이가 2가 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자, 일단 x값이 2의 확률을 먼저 계산해 보는 거야. 자, 이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2 차이 나는 두 개의 숫자를 뽑아주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있죠? 총 4장의 카드 중에서 2장의 카드를 뽑는 경우의 수가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죠? 사실 이게 전체 경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차이가 2가 나게 뽑는 경우는 13 뽑거나 35 뽑거나 57 뽑거나 이렇게 세 가지 경우밖에 없죠. 그죠? 그죠? 예, 따라서 얘는 42분의 3 요 녀석이 확률이 되겠어요. 42는 계산해주면 6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얘는 6분의 3 요 녀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들어갈 확률은 6분의 3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x가 4가 될 확률을 생각해 봅시다. x가 4가 될 확률. 그럼 4장 중에 2장을 뽑는 전체의 경우의 중에서 이제
두 숫자의 차이가 4가 나게 뽑는 케이스는 1과 5를 뽑거나 또는 3과 7을 뽑거나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죠. 그죠? 따라서 얘는 총 6가지 중에 두 가지니까 얘는 확률이 6분의 2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x가 이제 6이 될 확률을 생각해주면은 얘는 이제 전체 4장 중에 2장을 뽑아내는 가지수 중에서 차이가 6이 나게 뽑는 경우의 수는 1과 7을 뽑는 경우밖에 없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따라서 얘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니까 얘는 확률이 6분의 1이 되겠다.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 내가 구한 확률들이 제대로 구한 건지 알고 싶으면 이 확률 다 더한 게 1이 되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돼요. 왜? 이게 모든 경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모든 경우를 다 더해봤더니 지금 총합이 1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게 1이 안 나오면은 내가 어디서 잘못 구한 게 있거나 아니면 확률 변수 값에서 내가 빠진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표를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겠지. 그지? 그걸 이제 잘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확률 표를 만들어 봤더니 이런 표가 나온 거예요. 이 표를 이제 찾아봐라. 이게 바로 39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연습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자, 그 다음에 이제 394번 문제 한번 넘어가 볼까? 394번 문제 봅시다. 자, 이번에는 표로 주어지지 않고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px가 소문자 x의 확률이 k가 열고 x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x 값이 1, 2, 3 이렇게 이제 주어진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이제 요 내용을 보고 얘를 표로 한번 바꿔보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자, 아까 우리가 표를 이렇게 바꿔봤잖아, 그지? 이번엔 요 p 확률로 주어진 요 녀석을 가지고 표를 거꾸로 만들어 볼게. 자,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잘 봅시다. 자, 일단 표를 그리려면은 자, 이렇게 확률 변수값과 거기에 대응되는 확률 값들을 이제 적어준 이런 표를 만들어주면 된단 말이야. 자, 근데 이제 확률 변수로 가능한 값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자, 여기 지금 대문자 x가 여기 있어. 확률 변수 x가 있는데 이 대문자 x가 될 수 있는 값이 소문자 x래. 자, 근데 소문자 x는 뒤에 조건을 보니까 될 수 있는 값이 뭐가 있어? 1과 2와 3이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따라서 이 확률 변수 x 값이 될 수 있는 게 1과 2와 3까지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요 말이. 알겠어요? 자, 뭘 보고 찾으면 돼? 자, 이 확률 변수 x가 될 수 있는 값이 여기 소문자 x란 말이야. 근데 소문자 x가 될 수 있는 값이 1, 2, 3이라고 문제 맨 끝에 친절하게 나와 있으니까 확률 변수 x가 될 수 있는 값이 1, 2, 3 요 세 개란 얘기예요. 이해가 되나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확률을 계산해보자. 그럼 이 소문자 x가 1의 확률을 생각해보면은 소문자 x가 1의 확률을 생각해보면 여기도 소문자 x 자리에 뭘 대입해주면 돼? 1을 집어넣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1 더하기 1 곱하기 k니까 몇 k? 2k가 되겠지, 그치? 그때 확률이 2k가 된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럼 소문자 x 자리에 2가 들어가면 얘는 몇 k가 되겠어요? 3k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소문자 x 자리에 3이 들어가면 얘는 몇 k가 되겠어? 4k가 되겠지, 그치? 이렇게 될 건데, 자, 근데 이 모든 확률들을 다 더하면 무조건 얼마가 나와야 돼? 1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1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러면은 2k, 3k, 4k 다 더해서 1이 나와야 되니까 2, 3, 4 더해주면 얼마 나오지? 9k가 되나요? 네, 그래서 9k의 값이 1이 돼야 되니까 따라서 k 값이 얼마나 되겠구나? 9분의 1이 돼야겠구나. 이렇게 파악해 줄 수가 있고, 그래서 요 각각 확률 값들에 들어갈 녀석이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얘는 9분의 2, 얘는 9분의 3, 얘는 9분의 4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를 보고 이렇게 확률을 뭐 찾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률 값이 주어져 있을 때 이 표를 이렇게 거꾸로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자재로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어쨌든 간에 확률 표를 만들었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뭔가 하니까 여기는 확률의 총합이 무조건 얼마가 나와야 된다? 1이 나와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 396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지금? 네, 396번 문제 한번 연습 삼아서 한번 풀어봅시다.
자, 한번 볼까요? 자, 396번 문제. 자, 일단 확률의 총합이 얼마가 돼야 되지? 무조건 1이 돼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보면은 밑에 있는 A랑 A제곱 더하기 A랑 여기에다 2A 제곱까지 다 더해준 게 얼마가 돼야 돼? 무조건 1이 나와야 돼요. 그죠? 1이 나와야 되니까. 자, 여기 정리해주면은 3A 제곱 더하기 2A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나올 거고, 자, 2차 방정식이니까 인수분해만 잘 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A 값이 3분의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은 안 돼요. 왜? 확률값이 음수가 나올 수 없으니까. 그죠? 예, 마이너스 1은 안 된다. 그래서 A 값은 3분의 1이 되고, 그럼 3분의 1을 넣어가지고 거기 이제 표를 완성을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한번. 3분의 1 넣어서 표를 완성을 해보면은, 자, x 값이 1, 3, 5 이렇게 됐을 때 그 밑에 있는 확률 값은 1일 확률이 A니까 3분의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3일 확률이 A제곱 더하기 A니까 9분의 1에다가 3분의 1 더해주면 얼마가 되나요? 9분의 4가 되겠죠. 그죠? 9분의 4. 3분의 1은 9분의 1로 통분시켜주면 9분의 3이 되겠네. 그럼 여기는 이제 어차피 다 더해서 1이란 거 아니까 3, 4 더해주면 7이니까 여기는 9분의 2가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x가 3보다 작거나 작을 확률을 구하라는데 x가 3보다 작거나 작은 건 1이거나 3이거나 요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얘랑 얘랑 더해서 답을 내주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얼마가 된다? 9분의 7이 된다.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 3분의 1, 9분의 1로 통분시켜주면 여기 9분의 3이고 9분의 3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98번 문제 한번 해봅시다. 계속 한번 표 만드는 거 연습하는 문제인데, 자, 그래서 표를 만들 때 이제 표가 안 주어진 문제 같은 경우에는 표를 만들 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확률 변수로 가능한 값들이 뭐가 있을지를 먼저 찾아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확률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조사한 다음에 표를 만들면 되겠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크기가 같은 파란색 색연필 4자루와 노란색 색연필 3자루 중에서 임의로 3자루를 동시에 뽑을 때 그랬어요. 자, 그래서 파란색, 블루가 지금 몇 자루가 있냐? 4자루가 있고, 그 다음에 노란색, 옐로우가 3자루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의로 몇 개를 동시에 뽑아요? 3개를 동시에 뽑을 때 뽑은 파란색 색연필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역시 이제 표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확률 변수 x로 가능한 값부터 먼저 생각을 해줘야 돼. 자, 여기서 3자루를 뽑았을 때 파란색의 개수로 가능한 게 이제 뭐가 있는 거 아니까, 파란색이 노란색만 3개 뽑으면 이제 파란색이 하나도 안 뽑히겠죠, 그죠? 그래서 파란색이 1개 뽑힐 수 있고, 1개 뽑힐 수 있고, 2개 뽑힐 수 있고, 3개까지 뽑힐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네, 이렇게 일단 만들었고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럼 px가 0일 확률부터 계산을 해봅시다. 자, 여기 7자리 중에서 이제 몇 자루를 뽑아요? 3자루를 뽑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체 경우는 7C3이 되겠어요. 자, 7C3, 7자루 중에 3자루를 뽑을 때 파란색이 하나도 안 나온다는 얘기는 노란색만 3개를 다 뽑는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노란색 연필 3자루 중에서 3자루를 다 뽑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네. 자, 그럼 7C3은 계산해주면 얼마가 되나? 7C3 계산해주면은 7부터 숫자 3개 곱하고 그 다음에 3팩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35가 되겠네. 그래서 얘는 35분의 1 이렇게 이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35분의 1. 자, 그 다음에 이제 x가 딱 한 개 뽑힐 확률을 생각해주면은, 자, 역시 똑같아요. 7자루 중에 3자루를 뽑게 되는데, 자, 노란색 2자루, 파란색 1자루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줘야 돼. 파란색이 1자루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왜? 전체 뽑아야 되는 건 3자루거든. 그러니까 파란색 중에 1자루를 뽑고, 그리고 노란색 중에 몇 자루를 뽑아야 돼? 2자루를 뽑는 거예요. 자, 그래서 노란색 3개 중에 2개를 뽑고, 그리고 파란색 4개 중에 하나를 뽑는다. 요렇게 적어줘야 정확하게 확률이 나오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많이들 실수하거든. 자, 요거 하나 뽑을 때 분자 이렇게 나온 거 조심하세요. 노란색 3자루 중 2자루 뽑고, 그리고 파란색 4자루 중 1자루를 뽑는 겁니다.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 왜? 어쨌든 내가 총 3자루를 뽑아줘야 되니까. 자, 그럼 요건 계산해주면 얼마가 되냐? 35분의 3C는 3이고 4C는 4니까 3, 4, 12 요게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여기는 35분의 12 이렇게 이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x가 2일 확률도 계산해주면은 뭐 똑같은 식으로 이제 해주면 되겠죠? 7자리 중에 3자리를 뽑는데 노란색 3자리 중에서는 한 자루만 뽑고 파란색 4자루 중에서는 2자루를 뽑아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얘는 35분의 31은 3이고 40은 6이니까 36에 18 이게 되겠네. 자, 그래서 얘는 35분의 18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파란색 3자루가 뽑힐 확률은 계산해도 되는데, 자, 우리가 앞에 세 개를 정확하게 계산했다고 치면은 요거까지 더해서 1이 나와야 되잖아, 그치? 그걸 이용해주면 다른 거 신경 안 쓰고도 여기가 35분의 4가 나오겠구나 하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다 더해서 1이 돼야 되니까요. 그죠? 네. 요렇게 이제 표를 완성시켜주면 되겠어요. 알겠죠? 네. 물론 지금 이 문제는 표를 다 완성을 안 해도 돼. 왜 그런 거 하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건 실은 px가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px가 1보다 같거나 크고 2보다 같거나 작은 확률, 요걸 이제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건 요거 2개란 말이야. 그래서 실은 얘는 계산 안 해도 돼요. 요거 2개만 계산해가지고 더해도 됩니다. 실은. 하지만 우리는 지금 연습하는 단계니까 한번 다 구해본 거야 지금. 알겠어요? 네. 그래서 답은 어쨌든 요거 2개 더해준 거니까 얼마가 되겠어? 35분의 30이 되니까 약분시켜주면 7분의 6이라고 나타나게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자꾸 표 만드는 연습해야 돼. 이게 나중에 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표를 잘 만들어야 된다 생각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우리가 그 확률 질량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 보는 법, 문제의 상황에 맞춰서 만들어 보는 법을 한번 연습을 했습니다. 이걸 연습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62페이지, 이거는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안타깝게도 연속 확률 변수는 표를 만들기가 좀 힘든 상황이에요. 네, 표를 만들기가 좀 힘든 상황인데, 자, 여러분한테 이게 실은 연속 확률 변수를 이해하는 게 실은 적분의 개념도 들어가고 해가지고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이거든.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게 좀 간단하게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보도록 합시다. 자, 예를 들어서 고장난 시계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장난 아날로그 시계. 네. 다 떨어지고요. 여기 이제 분침만 하나 이렇게 남아가지고 얘가 덜렁덜렁 거리고 있어. 자, 여기 이제 그 시계니까 숫자가 이렇게 적혀 있겠죠.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할 거냐? 얘를 툭 쳐가지고 뱅글뱅글 돌아가겠지, 그치? 돌아가다가 정확하게 멈추는 위치가 있을 거야. 그래 안 그래? 정확하게 멈추는 위치가 있을 텐데, 이 바늘 끝이 정확하게 가리키는 요 숫자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번 둬봅시다. 얘를 확률 변수 x라고 둬보면은 이 x 값은 어떻게 써요? 이건 연속 확률 변수가 될 수밖에 없어. 이게 측정 단위를 아주 미세하게 하면 이게 뭐 한 여기쯤에 멈췄다 그러면 2랑 3 사이에 멈췄다 치면 2점 얼마 이렇게 나갈 텐데 뭐가 될지 모르잖아. 그래 안 그래? 내가 현미경 가지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계속해서 수준 밑으로 뭔가 내려가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얘를 표로 만들기가 힘들어. 연속 확률 변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얘는 표를 만들기 힘들기 때문에 뭘 이용하냐?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연속 확률 변수는 우리가 표가 아닌 확률 질량 함수가 아닌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 이 확률 밀도 함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래프예요. 그래프. 얘는 표를 만들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을 하겠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을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라고 생각하면은 일단 확률 변수 x 값이 될 수 있는 값은 0부터 12까지의 값을 가질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0부터 12까지의 값을 가질 거야. 자, 근데 얘는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툭 쳐가지고 어딘가에 정확하게 멈췄다고 했을 때 그 멈춘 확률이 다 어떻게 써요? 다 동일하겠지, 그지? 그래서 동일한 어떤 확률을 쭉 가질 거다. 이 경우에는 상수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그럼 이 상수함수를 내가 어떻게 취급할 거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생각할 수가 있거든. 우리가 그럼 얘를 정확하게 찍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바늘 끝이 정확하게 여기 뭐 예를 들어서 5에서 6 사이의 바늘 끝이 멈춘 확률을 계산해 보자. 그럼 얘는 얼마가 되겠어요? 전체 면적분에 이 해당되는 면적이 될 테니까 얼마가 되지? 1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12분의 1을 요 그래프에다가 어떻게 표현해 줄 거냐면은, 자, 여기 x값이 5에서 6 사이가 되도록 하는 요 그래프의 아래 면적, 요 면적이 12분의 1이 되도록 잡아주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는 거야.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줍니다. 이게 실은 요게 나오는 원리 이유 같은 게 있긴 한데 여러분들 지금 그거까지 들어가면 너무 복잡하니까 원래는 도수분포표에서 나와요. 얘도 도수분포표에서 나오는데 거기까지 이제 설명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를 합시다. 이렇게 쓰기로 약속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전체 면적이 그럼 얼마가 되게 만들어주면 되냐면 1이 되게끔 만들어주면 돼요. 전체 면적이 1이라는 얘기는 이 아래 면적이 이 확률 변수 값을 가질 전체 확률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야. 알겠어요?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그래서 여기 값은 그러면은 얼마가 되겠어? 12분의 1이라고 나오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상황을 내가 확률 밀도함수로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인데, 자 일단은 확률 밀도함수가 뭔지 우리 그 성질을 책에서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자. 자 62페이지 한번 볼까요? 62페이지. 자 확률 밀도함수. 이번에 확률 밀도함수 한번 같이 봅시다. 자, 확률 변수 x가 알파에서 베타 사이에서 모든 실수값을 가지는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알파에서 베타 사이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 세 가지 성질을 모두 만족할 때 함수 fx를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한다고 했는데, 자, 그 세 가지 성질이 뭔가 하니까 첫 번째로는 그 함수의 그래프가 x축 위쪽에 그려져야 된다. 왜냐하면 확률 값이 음수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이런 성질이 하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성질로는 뭐가 있는 거 아닐까? 예를 들어서 내가 x값이 알파일 때부터 베타일 때까지만 확률 변수 x가 정해져 있을 때 알파부터 베타까지 뭔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 아래 부분의 면적이 무조건 얼마가 돼야 되냐면 1이 돼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전체 확률이 1이다라는 걸 표현해 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성질이 되겠어요. 이 면적이 얼마다? 1이다. 면적이 1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까, 자, 예를 들어서 알파부터 베타 사이에서 확률 밀도 함수가 뭐 이런 식으로 정의가 돼 있는데, 내가 이 안에서 x값이 a에서 b 사이를 확률 구하고 싶을 때 그게 바로 이 밑면적이 되도록, 요 밑면적이 px 확률 변수 x가 a에서 b 사이에 있을 확률 값이랑 똑같이 나오게끔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은 요게 바로 뭐가 된다? 확률 밀도 함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네, 확률 밀도 함수는 이렇게 세 가지의 성질을 다 만족하면 그걸 이제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다라고 얘기를 해준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 세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한번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뒤에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성질 한번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5페이지 402번 문제 한번 볼까요? 65페이지에 402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일단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있는 게 뭐냐? 자, 확률 변수 x가 -1에서 플러스 1 사이의 값을 가질 때,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있는 것은 하고 1번, 2번, 3번, 4번, 5번을 물어봤어. 자, 그럼 이 5개의 그래프를 그려본 다음에 이 세 가지의 성질을 다 만족하는지를 확인해 보면 돼요. 자, 근데 그릴 범위가 어디야? 요 사이에서야. -부터 1 사이에서만 그려주면 돼. 자, 1번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자, 확률 밀도 함수 fx는 2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녀석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자, -1부터 1까지 확률 밀도 함수가 y값이 2다. 상수함수로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2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조건은 만족해. 여기 x축 위쪽에만 그려지는 건 맞아요 지금. 자, 근데 두 번째 조건, 이 아래 면적을 생각해 보니까 얘가 1이에요 아니에요? 1이 아니죠 지금, 그죠? 이 가로가 2고 세로가 2잖아. 그래 안 그래? 면적이 4가 된단 말이야. 그럼 얘는 두 번째 조건에서 탈락이에요. 따라서 1번은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없는 녀석입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fx는 x라는 함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fx는 x라는 함수를 -1부터 1까지 그려보면은 요렇게 생겨먹는 녀석이 나오는데 딱 봐도 아니죠? 얘는 지금 어때요? x축 아래쪽에 그려지는 부분이 생겨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첫 번째 조건에서 탈락입니다. 따라서 2번도 탈락. 자, 그 다음에 3번, fx는 x 더하기 1이라고 나와 있는데, fx는 x 더하기 1이라는 함수가 나와 있는데, 자, 그럼 얘를 한번 그려보자. 자, 그럼 -1부터 1까지 그려보면은 얘는 -1 대입하면 0 나오고 1 대입하면 얼마 나와요? 2 나오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어진 요런 함수가 돼버리겠어요. 자, 그럼 얘는 일단 x축 위쪽에 그려지는 건 맞아. 1번은 통과했는데, 자, 이 아래 부분 면적이 지금 1이 되나 안 되나? 안 되죠? 2 곱하기 2분의 1하면 요 면적이 2잖아. 안 됩니다. 네, 따라서 두 번째 조건에서 탈락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 그래프 한번 볼까요? 4번. fx가 절대값 x 더하기 1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자, 이 녀석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은 여기 -1부터 1까지 그려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원래 절대값 x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항상 끌어올린 거니까
됩니까? 요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런 모양이 되고요. 자, 그럼 이 밑면적을 계산해 보면 얘가 1이 되나 보니까 1이 될까 안 될까? 얘는 이 전체 면적 4에서 요만큼 면적을 빼주면 되는데 요만큼 면적이 1이잖아. 면적 3이네요. 이건 안 되죠. 그죠? 네, 얘도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도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그래프. 마지막 5번 그래프 봅시다. 자, fx가 1 절대값 x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을 이제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내가 그려봤는데 원래 이제 절대값 x 요 녀석의 그래프는 그려보면은 1 절대값 x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는 거니까 요렇게 이제 그려지겠죠. 그죠? 원래 이제 마이너스 절대값 x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요걸 위로 한 칸 당겼으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고 자, 이 그래프의 아래 면적, 요 면적은 지금 2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1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죠? 네, 따라서 일단 확률 밀도 함수로 쓸 수 있는 함수는 몇 번이구나? 5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일단 확률 밀도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크게 이제 요 두 개의 조건이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x축 위쪽에만 그려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아랫부분의 면적이 얼마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된다. 네, 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문제를 하나 더 풀어봅시다. 자, 이거 필기를 했나요? 쓰고 다 썼어요? 참고로 이제 이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얘기는 어려운 얘기는 시험에 안 나요. 이게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적분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적분도 그냥 우리 고등학교 레벨에서 배우는 적분이 아니고 대학 레벨에서 배우는 적분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해당되는 문제는 되게 쉽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 문제만큼 쉬운 게 없기 때문에 이 파트는 여러분들이 그만 공부하면 조금만 공부해도 금방 캐치를 해줄 수가 있어요. 몇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없어요 여기는. 자, 그러면 이제 그 405번 문제 한번 볼까요? 405번. 자, 66페이지 405번 문제 봅시다. 자, 뭔지 몰라도 확률 변수 x가 있는데 그 녀석의 확률 밀도 함수 fx가 어떻게 주어졌는 거니까 다음과 같이 주어졌어요. 자, 2분의 kx 얘는 x 값의 범위가 0에서 2 사이일 때 이렇게 주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k 얘는 x의 범위가 2에서 5 사이일 때 자, 이렇게 이제 주어졌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게 확률 변수 x가 1보다 같거나 큰 확률을 구하시오. 요걸 이제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요걸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일단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 자,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일단 확률 밀도 함수는 x축 위쪽에만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좀 안 그려도 돼요, 실은. x축 아래쪽은 안 그려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확률 변수 x가 될 수 있는 값이 0부터 5까지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0부터 5까지 5칸만 그릴 수 있게 일단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오이씨, 많이 심각했어. 자,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그려볼 거냐? 한번 봅시다. 자, 일단 0부터 2까지는 2분의 kx라는 직선이에요. 자, 얘는 이제 x 앞에 대수가 2분의 k니까 기울기가 2분의 k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죠? 네. 그래서 2를 대입하면 x 자리에 2를 대입하면은 어떻게 돼요? k 값이 나오니까 여기 k가 어딘지 몰라도 2, k 요 점을 지나게 요렇게 그려지는 녀석이 될 거야. 그지? 그죠? 이 직선이잖아. 0 넣으면 0 나오고요. 2 넣으면 k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직선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잠깐만.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2부터 5까지 이제 k라는 녀석 여기 k라는 녀석이 쭉 이어지죠, 그죠? 쭉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얘는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겠어요. 알겠죠? 네. 잠깐만. 동민 선생님이 책 붙여주신 걸 깜빡했는데 잠깐만 기다리자. 개국은 잘 봤어.
나 돈이 없어. 아니 엑셀카드는 좀 말려야 될 것 같아. 근데 이게 아닌 줄 알았어. 모든 줄 알았어. 이게 있잖아. 이런 게 뭐냐? 아 진짜 미쳤네. 이게 오늘 같은 이렇게 생겼어? 이거 얘 아니지? 이거 얘 아니지? 우리 학교랑 똑같이 똑닮으니까 끝. 빼줄게. 근데 어제 애들한테 보여줬는데 닮았어. 쓰다. 뻔뻔시야. 아이고 저번 시간에 얘기를 해줬어야지 선생님한테는. 선생님도 깜빡했네. 자 지금 거기 몇 페이지 하고 있냐면 66페이지에 405번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요 함수 fx가 주어진 대로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 겁니다 지금. 네, 여기 그려봤는데 자 다시 한번 보면 이제 x값이 요 소문자 x값이 0부터 5까지에서만 있으니까 0부터 5까지만 이제 우리가 생각해주면 되고 0에서 2까지는 2분의 kx라는 이제 1차 함수니까 1차 함수는 이제 직선이니까 양 끝점만 생각해주면 되거든. 그래서 x 대신 0 넣어봤더니 0 나오니까 원점 지나더라. x 대신 2 넣어봤더니 k 지나니까 2, k 지나더라. 두 개 이어주면 되겠어. 이렇게 직선 나오고 그 다음에 k라는 값이 2부터 5까지 쭉 상수함수로 이렇게 이어진 녀석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목적은 뭐냐? 이 k 값이 뭔지를 찾아봐야 되거든. 자 k 값이 뭔지를 어떻게 찾을 수가 있죠? 이게 확률 밀도 함수가 되려면 자 확률 밀도 함수가 되기 위한 가장 큰 조건 뭐예요? 이 아래쪽 이 그래프 아래쪽 면적이 다해서 얼마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돼 무조건. 알겠어요? 그래서 이 삼각형의 면적이랑 이 사각형의 면적을 더한 게 1이 나온다. 그걸로부터 이제 k 값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삼각형의 면적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 자 이 삼각형의 면적 생각해 보면 밑변 2 곱하기 높이 k 곱하기 2분의 1 해주니까 자 이 삼각형의 면적은 k라고 나오게 되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자 이 사각형의 면적 자 얘는 가로가 3이고 세로가 k예요. 그러니까 3 곱하기 k 해주면 3k가 되겠죠, 그죠? 자 요걸 더한 게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된다. 아 따라서 k 값이 얼마구나? 4분의 1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확률 밀도 함수의 가장 큰 성질 중에 하나예요. 알겠죠? 인면적이 1이다. 그래서 이제 이 k 값이 우리가 4분의 1이라는 거를 알아냈습니다. k 값이 4분의 1이라는 거 알아냈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뭔고 하니까 x가 1보다 같거나 큰 확률이야 지금. 자, x가 1보다 같거나 큰 확률인데 얘를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에서 어떻게 찾는가? 자, 확률은 곧 뭐다? 확률 밀도 함수에서 확률은 곧 아랫면적이다 그랬어요. 아랫면적. 자, 그래서 x가 1보다 같거나 큰 부분. 자, x가 1일 때가 여기잖아. 여기서 이렇게 세로선을 그어가지고 함수랑 만난 점을 찍은 다음에 요만큼의 면적을 찾으면 되는 거야. 이 면적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 돼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네. 이건 이제 뭐 삼각형, 삼각형 뭐 이런 거 넓이 구할 줄 알면 되니까 금방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일단 아까 전한 대로 요 녀석 넓이 한번 구해볼까? 요 녀석 넓이. 자, 여기 1일 때 얼마 되죠? 1일 때? 여기 k 값이 4분의 1이었으니까 1일 때 여기 8분의 1 나올 거고. 그럼 요만큼 빗금친 부분의 면적은 얼마가 나오겠어요? 요만큼 빗금친 부분의 면적은 밑변 1 곱하기 높이 8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해주니까 요 빗금친 부분의 면적이 16분의 1이 돼버리겠지. 그래 안 그래? 그죠? 16분의 1이 됩니다. 자, 근데 이 전체 면적이 얼마라 그랬어요? 전체 면적이 1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 파란색 빗금친 부분은 전체 면적이 1에서 여기 하얀색 빗금친 부분 요 면적을 빼면 될 거란 말이야.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파란색 빗금친 부분의 면적은 얼마가 되겠어요? 16분의 15구나.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그죠? 네. 물론 요 삼각형이랑 요 사다리꼴 넓이를 더해도 똑같이 나오는데 번거롭잖아요. 그지? 번거로우니까 차라리 요 삼각형 넓이 구하는 게 좀 더 쉽겠네. 그래서 전체 면적 1에서 여기 빼준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쉽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확률 밀도 함수가 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기는 뭐 별로 어려운 내용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책만 보고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해서 배운 거 요게 답니다. 여기서 다 안 배워요. 일단 여기까지가 확률 밀도 함수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이거야. 확률 밀도 함수가 되려면은 일단 뭐 여기 x의 구간이 주어졌을 때 이 전체 아래 면적이 얼마가 된다? 1이 돼야 된다. 그 조건 하나. 그 다음에 x 값이 특정한 구간에 있을 때 확률은 요 밑면적 구하면 된다. 그거 하는데 우리가 면적 구하는 건 원래 적분이란 걸 이용해서 구해야 돼. 우리가 수투 뒤에 배울 적분이란 걸 이용해서 구해야 되는데 여긴 적분을 몰라도 풀 수 있게끔 나오기 때문에 보통 그래프가 여기 직선으로 많이 나옵니다. 직선으로 나와요. 끼케마의 일참수거든. 그러니까 면적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것만 알고 이제 풀어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해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63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이제 우리가 아까 배웠던 확률 질량 함수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확률 질량 함수. 자, 63페이지. 아까 전에 배웠던 확률 질량 함수. 자, 이 녀석으로 이제 되돌아가서 보면은, 자, 확률 질량 함수는 뭐라 그랬어요? 결국 표라 그랬죠. 그죠? 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표에서 이제 우리가 평균, 분산, 표준편차 구하는 걸 할 거예요. 저번 시간에 했던 도수분포표랑 이제 비슷한 얘기들을 해볼 거야.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 그 63쪽에 있는 예를 하나 한번 봅시다. 자, 387번에 있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387번 아래쪽에 있는 387번에 있는 그 표를 한번 봅시다. 자, 확률 질량 함수는 뭐라 그랬어요? 이상 확률 분포. 그러니까 이 확률 변수 x값이 딱딱 끊어지는 값. 예를 들어서 10점, 뭐 20점, 30점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값으로 나왔을 때 이렇게 표를 그릴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네. 거기에 해당되는 그 확률 값들이 밑에 이제 얼마로 나와 있는 거니까 5분의 1, 2분의 1, 10분의 3 이렇게 주어져 있고 모든 확률을 다 더해주면 1이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 5분의 1, 2분의 1 같은 거 봤을 때 얘가 약분이 돼 있는데 여기 10분의 3이니까 처음부터 10분의 1로 아예 통분시켜 버리고 생각하는 게 조금 쉬워요, 계산이. 자, 그래서 이 녀석 5분의 1은 10분의 얼마야? 얘는 10분의 2고 얘는 10분의 얼마요? 얘는 10분의 5가 되겠죠. 그죠? 10분의 2, 10분의 5, 10분의 3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용어를 조금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좀 복습을 해볼 건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도수분포에서 평균을 나타내는 약자는 우리가 뭐를 쓴다 그랬어요? 평균을 m으로 쓴다 그랬죠. 그죠? 평균 m으로 쓴다 그랬고 분산은 뭐로 쓴다 그랬어요? 분산은 v로 쓴다 그랬고 그 다음에 표준편차는 시그마로 쓴다 그랬어요. 소문자 시그마, 요게 소문자 시그마입니다. 네, 이렇게 쓰는데 자, 얘는 도수분포표에서 이렇게 쓰는 거고 이제 우리가 확률 변수가 나온 이산 확률 분포 요걸 이제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가 나오는 분포를 이산 확률 분포라고 얘기를 해줘요. 네. 이런 이산 확률 분포에서는 이산 확률 분포 또는 연소 확률 분포, 확률 분포 그러니까 이 확률 분포에서는 앞으로 평균을 뭐라고 쓸까 하면 m이라고도 쓰기도 하는데 확률 변수 x에 대한 어떤 평균값이다 라는 걸 의미해 주기 위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EX라는 기호를 써줄 겁니다. EX.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2가 실은 뜻하는 게 뭐냐면 expectation value라는 거예요. expectation value 이거 맞나? expect가 무슨 뜻이지? expect? 무슨 뜻이요? 영어 잘할 것 같은 가온아. expect 무슨 뜻이에요? 고등학교 필수형 단어잖아. 예상, 기대하다, 예상하다, 뭐 이런 뜻이, 그치? 얘가 이제 기대값이라는 뜻이에요. 기대값. 왜 기대값이냐? 이게 원래 확률과 통계가 원래 어디서 비롯된 학문이라 그래서 도박에서 비롯된 학문이라 그랬어 선생님이. 그래서 왜 기대값이냐? 예를 들어서 뽑기를 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생각해봐. 여기 이제 통 안에 제비가 5개가 들어있다고 합시다. 당첨 제비 하나 있고요. 당첨 제비 하나 있고 이렇게 제비가 5개가 있어. 내가 이제 여기 이제 꽝이 있고요. 꽝이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꽝이 4개가 있고 당첨제비가 하나 있는데 당첨제비를 뽑으면은 1,000원을 준다고 생각을 해보자. 당첨제비를 뽑으면 1,000원을 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내가 한번 뽑았을 때 평균적으로 얼마를 기대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기대값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바로 평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예.
그럼 이제 얘를 내가 확률표 표로 얘기해주면은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x1이다. 받을 수 있는 상금의 금액을 내가 확률 변수로 놓으면은 이 x가 될 수 있는 값은 빵원이거나 아니면 뭐밖에 없어요? 1000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죠? 근데 빵원을 받을 확률이 얼마야? 꽝이 4개니까 5개 중에 꽝이 4개니까 얘가 5분의 4가 되고 그 다음에 당첨제비가 하나니까 1000원을 받을 확률은 5분의 1이 되겠죠. 그죠? 5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럼 얘를 이제 내가 기대값을 계산할 때 이 기대값이 이 확률분포의 평균값이 되거든. 평균 어떻게 구하는 거니까 우리 전에 도수분포에서 평균 구하는 거 했었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전에 저번 시간에 이거 했던 거 기억나죠? 예를 들어서 30점짜리가 3명, 40점짜리가 4명, 50점짜리가 3명 이런 식으로 이제 분포가 돼 있다고 하면은 30 곱하기 3, 40 곱하기 4, 50 곱하기 3 해가지고 전체 10명으로 나눠주면 되는데 그렇게 계산해도 됐지만은 여기 이제 상대도수라는 걸 생각해가지고 상대도수의 다른 말은 확률이라고 그랬어요. 확률값을 계산해서 얘 10분의 3, 10분의 4, 10분의 3 이렇게 한 다음에 30 곱하기 5, 40 곱하기 5, 50 곱하기 5 이렇게 해서 평균 내도 된다 그랬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그게 바로 뭐예요? 확률 변수랑 확률을 곱해가지고 쫙 더해주면 뭐가 된다? 평균이 된다는 얘기거든. 그게 바로 확률 분포에서 요 이산 확률 분포에서의 평균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해가지고 쫙 더해주면 그게 평균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 한번 계산해볼까? 자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0 곱하기 5분의 4 더하기 1000 곱하기 5분의 1 그래서 약분해주면 200원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문방구 앞에서 뽑기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이거 할 때 뽑기 한 번 뽑는데 300원 하면 절대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무수히 많은 애들이 와서 이제 뽑기를 했을 때 이득이야. 나는 평균 200원 주면 되거든. 근데 나는 애들한테 받을 때 뽑기 한 번 하는데 300원을 받아. 그럼 남는 장사지 뭐. 그래 안 그래? 그죠? 네, 남는 장사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카지노의 원리예요 이게. 카지노의 원리고 복권의 원리입니다. 복권에서 왜 돈을 벌겠어요? 기대값보다 복권값이 비싸면은 그거는 복권 장사들이 손해보는 장사야 그거는. 그래 안 그래? 그죠? 네, 평균적으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샀다 그랬을 때 한 사람이 얘를 이제 평균적으로 얻을 수 있는 금액이 200원인데 내가 뽑기 한 번 하는데 300원의 금액을 받는다 생각해봐. 남는 장사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로또도 생각을 해보세요. 로또도 생각해보면 로또 한 번 이렇게 점수 그 번호 찍는데 얼마지? 1000원이죠. 그죠? 1000원이죠. 근데 이제 그 기대값을 생각해보면은 1000원보다 훨씬 적습니다. 네, 1000원보다 훨씬 적어요. 그래서 복권 장사가 남는 장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우리 어릴 때 문방구 앞에서 뽑기 하면은 이것도 다 그런 원리에서 문방구에서 절대 손해볼 일이 없게 가격을 책정을 합니다. 네. 카지노에서 이제 도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이제 한돈 걸고 이럴 때도 다 이런 확률 계산들을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카지노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인이 돼가지고 갈 일이 있더라도 재미로 가는 거지 맨날 가면 안 돼요. 필방이에요 그거 진짜. 거기 가서 돈 딸 수가 없어 평균적으로. 알겠죠? 네. 카지노 가서 내가 일확천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거는 다음에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계산하는 거고요. 일단 이렇게 이제 계산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보통 돈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평균 대신에 이제 뭘 쓴다? 기대값이라는 용어를 쓴다라는 얘기예요. 값, 돈이잖아, 돈. 그래 안 그래? 그지? 네, 기대값 이렇게 용어를 쓰고요. 근데 실은 얘 원래 의미는 뭐랑 똑같아? 평균이랑 똑같은 의미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확률 변수 x의 기대값 또는 평균 이렇게 써주고요. 얘를 계산할 때는 얘랑 곱해서 그냥 쫙 다 더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10 곱하기 10분의 2 더하기 20 곱하기 10분의 5 더하기 30 곱하기 10분의 3 이걸 계산해주면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바로 평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산해주면 2 더하기 2, 5, 10 더하기 3, 3은 9니까 얼마가 되지? 21원. 그래서 얘는 평균적으로 기대값이 얼마다? 21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내가 어떤 도박을 했어. 내가 어떤 도박을 했는데 10원을 받을 확률이 5분의 1이고 20원을 받을 확률이 뭐 2분의 1이고 30원을 받을 확률이 10분의 3이다. 이랬으면은 내가 평균적으로 이 도박을 한 번 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다? 21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됐나요? 네, 이렇게 이제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산을 구해야 되는데, 분산.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평균은 이제 m으로도 표시하지만 확률 분포에서는 x의 기대값이라는 용어를 좀 더 많이 쓴다. 이거 이제 기억해 두고요.
자, 그 다음에 분산은 우리가 기호를 어떻게 표시해 주는 거니까 똑같이 V를 쓴다. V를 쓰는데 확률 변수 X에 대한 분산이라는 의미에서 Vx 이렇게 이제 써주고요. 표준 편차는 그럼 어떻게 써주냐면은 표준 편차도 똑같아요. 시그마 X 이렇게 이제 가로 열고 X를 써준다. 이게 무슨 의미인 거니까 확률 변수 X에 대한 표준 편차, 확률 변수 X에 대한 분산, 확률 변수 X에 대한 기대값, 평균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써주는 거야. 왜 이렇게 써준 거니까 우리는 나중에 좀 더 복잡한 문제로 가면 확률 변수가 하나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2개, 3개짜리 문제들도 풀게 돼요. 알겠어요? 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어떤 확률 변수에 대한 평균값이다, 분산값이다, 표준 편차값이다 요걸 이제 구분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써준다는 얘기야. 확률 분포에서는. 자, 그럼 분산을 이제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분산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죠?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 그랬어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 그랬는데 저번 시간에 도수분포에서 우리가 막씩 변형해가지고 결국 어떤 결론을 냈지?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다른 공식을 하나 만들어냈어. 그게 바로 뭐였어? 제평 빼기 평제였죠. 그죠? 제평 빼기 평제. 자, 자,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 공식으로 어차피 좀 외워야 되니까 여기다 이제 일반적인 확률 목표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자, 한번 봅시다. 자, 확률 변수 x값에 따른 확률 값들이 자, 이런 식으로 주어진 거 봅시다. 예를 들어서 x1이라는 값에 해당되는 확률이 p1이고 x2에 해당되는 확률 값이 p2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가서 k번째 xk에 해당되는 확률이 pk이고 또 쭉 가서 전체 자료가 n개가 있었다고 칩시다. xn에 해당되는 확률이 pn이다. 그리고 확률의 총합은 무조건 1이죠. 그죠? 네, 이렇게 이제 돼 있는 상황. 요런 확률 목표를 생각했을 때 자, 이런 확률 목표에서 평균을 계산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 해가지고 쫙 더해주면 되거든. 그래서 얘는 일반적으로 xk, pk 확률 변수에다 확률을 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다 더해준다. k가 1일 때부터 1일 때까지 다 더해준다. 이렇게 이제 공식이 나오게 되겠어요. 알겠죠? 시그마 위끝 아래끝 안 쓴 거는 1부터 2까지란 얘기예요. 그냥 이렇게 써주면 되고. 자, 그럼 분산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분산은 원래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편차란 거는 요 자료값에다가 평균을 뺀 거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xk에다가 평균 m을 뺀 다음에 걔를 제곱을 한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해주면 이게 분산이에요. 이게 분산입니다. 이게 분산이에요. 자, 근데 요거를 지난 시간처럼 다 풀어쳐가지고 시그마 분리해서 계산해준 결과가 중에 그렇게 해주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파란색은 그냥 의미를 나타낸 거고 실제로는 요 공식을 더 많이 쓰니까 요 공식을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얘는 원래 정의고 얘는 실제로 많이 쓰는 거야. 자, 그래서 요게 뭐냐? 요게 바로 제평이에요, 제평. 제곱의 평균입니다. 제곱의 평균. 얘는 평균의 제곱이에요. 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요 분산 계산을 해보면은 자, vx는 자, 제곱의 평균, 제평 빼기 평제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 건데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건데 자, 제곱의 평균은 뭐냐? 자, 여기 확률 변수 x 값이 있잖아. 그럼 위에다가 한 칸을 덧대서 x의 제곱에 해당되는 값을 한번 써보는 거야. 자료 이 확률 변수의 제곱에 해당되는 값들. 10의 제곱은 100이죠. 20의 제곱은 400이죠. 30의 제곱은 900이죠. 요걸 써준 다음에 얘랑 곱해가지고 평균을 내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게 바로 제곱의 평균이에요. 네. 그래서 100 곱하기 10분의 1 100 곱하기 10분의 2 더하기 400 곱하기 10분의 5 더하기 900 곱하기 10분의 3 여기까지 계산한 게 바로 요 제평 요 녀석이고 여기에다가 빼기 내가 위에서 평균 구해놨잖아. 그치? 요 평균의 제곱을 해줄 거야. 21의 제곱 21의 제곱 요게 이제 평제예요. 자, 요거까지 계산해준 게 바로 뭐가 된다? 분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알겠죠? 자, 제평의 의미를 알겠어요? 제평은 뭐다? 제곱의 평균이야. 뭐의 제곱이야? 이 원래 확률 변수 x값에 제곱을 해준 다음에 이것들을 가지고 요 확률 가지고 평균을 내준 거예요. 그게 바로 제평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된다. 알겠죠? 네.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고요. 계산해주면은 여기 10 몇 분 해주면 20 되고 더하기 10 몇 분 해주면 40 곱하기 5 해주니까 200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10 몇 분 90 곱하기 3이니까 270 되고 21의 제곱은 얼마죠? 21의 제곱은 20 더하기 1의 제곱으로 생각해주면 앞에 거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앞에 거 뒤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제곱이니까 341이 되겠네. 네, 요걸 이제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490에다가 441을 빼주면 되니까 얼마가 되냐? 49가 되나요? 49. 요게 이제 바로 분산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알겠죠? 네. 자, 그럼 표준 편차. 표준 편차는 뭐예요? 그냥 분산에다 루트 씌운 거야. 네, 지금 분산 49 나왔으니까 루트 49 적어주면 돼요. 아, 따라서 이는 얼마가 되는구나? 7이 되는구나.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표준 편차는 그냥 루트 vx 분산에다가 루트만 씌워주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평균 구하는 거는 뭐 그렇게 공식이 어렵지 않은데 분산 구하는 게 좀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 분산 구하는 공식은 반드시 외워놔야 되고 어떻게 외운다? 제평 빼기 평제 이렇게 외워두세요. 제평 빼기 평제. 자, 근데 제평을 어떻게 구하는 거야? 제평은 확률 변수가 있었으면 그 녀석을 제곱한 녀석들을 다 적어주고 그것들을 가지고 평균을 내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렇게 이제 계산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네,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한 문제 정도 좀 풀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409번 한 문제만 풀고 마치자. 예. 67페이지 넘어가세요. 조금 전에 공식 배웠으니까 409번 한 문제만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배운 거 한번 써먹어는 봐야지. 일단 이 공식 외우는 요령이 뭐 그렇게 어렵진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숫자가 커서 그렇지 산수실수만 안 하면 뭐 금방금방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여기는. 자, 409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표가 친절하게 주어져 있어요. 자, 나중에 좀 어려운 문제는 표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문제도 있어, 앞에처럼. 자, 근데 일단 표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거 보고 한번 풀어봅시다. 자, 5분의 로 나왔는데 10분의 로 통분시켜 버리자. 어차피 다 10분의 로 통분이 돼야 좀 나중에 계산이 편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그래서 지금 보면 알겠지만 산소 계산할 때 어차피 더해야 되기 때문에 통분이 돼 있는 게 좀 편하니까 처음부터 그 확률도 통분을 시켜 써주세요. 5분의 1은 10분의 4고 그 다음에 10분의 3이 있고 5분의 1은 10분의 2고 여기 이제 A라는 값이 있는데 자, 이 A 값은 내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뭐요? 확률 다 더하면 얼마가 돼야 된다 그랬지? 1이 돼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 여기까지 더해서 1 돼야 되니까 아, 요 A 값은 얼마구나? 10분의 1이구나. 요거 이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네, 다 더해서 확률 다 더하면 무조건 1이야.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찾아낸 다음에 자, 평균 x의 기대값 2x 평균 m으로도 쓰지만 2x로도 써요. 자, 요거부터 계산해볼게. 자, 0 곱하기 10분의 4 0 곱하기 10분의 4 더하기 1 곱하기 10분의 3 더하기 2 곱하기 10분의 2 더하기 3 곱하기 10분의 1 얘를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0이고 얘는 10분의 3이고 얘는 10분의 4고 그 다음에 얘는 10분의 3이니까 얘가 10분의 10이 돼서 평균 딱 1 나오네. 네, 평균 1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할 건데 분산은 어떻게 구한다? 제평 빼기 평제라 그랬어요. 예. 제곱의 평균에다가 평균의 제곱을 빼준 거다. 자, 그럼 제평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해줄 거냐? 이 표 위에 덧대 뭐를? x제곱을 덧대볼 거야. 자, x제곱. 자, x를 제곱한 값들을 적으세요. 0, 1, 4, 9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요 녀석이랑 요 확률들을 가지고 이제 평균을 똑같이 구합니다. 자, 그럼 0 곱하기 10분의 4, 0 곱하기 10분의 4 더하기 1 곱하기 10분의 3 더하기 4 곱하기 10분의 2 더하기 9 곱하기 10분의 1 얘를 계산해주면은 얘는 10분의로 통분이 될 거고 0 곱하기 4는 0, 1 곱하기 3은 3, 4 곱하기 2는 8, 그 다음에 9 곱하기 1은 9가 되고요. 여기다 지금 안 썼는데 평균의 제곱을 빼줘야 돼요. 1의 제곱을 빼줘야 된다. 네, 빼기 1의 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자, 그럼 얘는 10분의 389 더해주면 얼마 되지? 389 더해주면 20 되나요? 20 빼기 1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2 빼기 1이 돼서 이 분산이 1이겠구나. 따라서 표준 편차는 얼마가 돼요? 1이겠구나. 이렇게 이제 이렇게 계산해주면 됩니다. 계산 별로 안 어렵죠? 네, 좀 귀찮을 뿐이지 어렵진 않아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계산하면 된다라는 거 알아두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다음 주에 이어가지고 조금 더 연습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숙제는 여러분들 어디까지 오냐? 베이직센이 아니고 라이트센은 오늘 배운 그 409번 밑에 있는 문제들까지 한번 쭉 풀어오고요. 그 다음에 RPM도 해당되는 파트까지 한번 쭉 풀어오면 되겠어요. 알겠죠?
어쨌든 지금 질문할 거리들 쭉 쌓아놓고 있을 텐데 선생님이 보니까 8월 말쯤 되면 8월 마지막쯤에 이 진도가 다 끝나거든. 그럼 9월 달부터 이제 여러분들 앞에 숙제했던 것 중에 모르는 것들 RPM이랑 라이트센이랑 해가지고 쭉 질문 받아주면서 그 시험 대비할 겁니다. 그때 개별적으로 질문 받아줄 거예요. 알겠죠? 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테니까 쭉 풀어서 모르는 게 좀 있더라도 갑갑하더라도 일단 넘기면서 쭉 개념만 잘 잡고 넘어갑시다. 자, 그럼 잠시 한 쉬는 시간 10분 정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수투 수업 할 건데 그리고 테스트 오늘부터 다시 들어갑니다. 다 쉰 사람들은 모식 테스트 한번 천천히 한번 쳐보도록 하세요. 일단 한 10분 정도 쉬고 시험 보기 시작합시다.